근데 자유민주주의 그러는데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여러분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에서 그 자유가 뭐지?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 좌파에서요. 제가 좌파에서 얘기했는데 사회민주주의라는 거 있죠. 사회민주주의라는 건 여러분 국가 이데올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론이 없는 좌파 사상입니다. 와, 제가 이제 드디어 국가론 얘기까지 하게 되는데 국가 이데올로기가 없는 좌파가 사회민주주의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근대 사회에서의 사유재산이죠. 사유재산. 그리고 이게 헌법이 여러분 이게 국가 이데올로기예요. 사유재산, 시장질서, 종교와 사상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법치국가, 삼권 분립. 그러니까 근대 국가들이 왕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 쭉 왔었던 그러면서 사회계약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국가 이데올로기, 국가관, 국가론이에요. 그렇게 형성된 근대 자본주의 국가,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를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사회민주주의예요. 사회민주주의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건 좌파 중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 근대 공화주의라고 하죠. 근대 사유재산, 시장질서, 종교와 사상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법치국가, 상권분립 이런 식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헌법 시간에 배우는 이런 것들로 세워지는 거 이런 걸 여러분 공화주의, 리버럴리즘, 그러니까 왕정으로부터 해방돼서 종교, 혈족, 그 지배자, 이런 거로부터 돼서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와서, 그 주권을 가지고 가서 내가 내 주둥아리로 내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내 종교를 고를 자유, 내가 사유재산을 소유할 자유, 내가 정부를 고를 수 있는 자유, 이걸 획득한 게 여러분, 데모크라스예요. 리버럴. 해방을 이뤄낸 구시대에 그래서 그러니까 왕정으로부터 해방을 얻어낸 민주주의.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근대 자본주의, 근대 국가 자체가 그냥 민주주의가 그냥 자유민주주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그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혁명을 포기하고 이 국가론을 받아들인 좌파가 사회민주주의예요. 국가전복을 포기한. 그게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법치를 인정하고 자기네들이 입법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예산 편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복지국가를 만드는 거. 그게 사회민주주의예요. 유럽에서 얘기 나오는 거죠. 혁명을 포기한 자기들만의 좌파만의 국가론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 좌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사회민주주의는요, 우리나라의 좌파는 그런 좌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좌파는 그런 좌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죠. 응? 이거를 내가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만큼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중들은요, 좌파를 유럽 좌파로 인식을 하는데, 우리나라 좌파는 유럽 좌파가 아니라 중국 좌파, 소련 좌파예요. 아직도 우리나라 좌파는 자 보세요.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사회민주주의자는 개똥 같은 소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에서 NL이라고 하고 PD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NL, PD 뭐 족같이 말을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NL은 중국 공산주의고요, PD는 소련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의 국가론,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에 이거를 지금 우리의 국가론과 다른 국가론을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니까요. NL이건 PD군 간에. 그러니까 이 고대 그리스가 민주주의 종주국 그러고 근대 민주주의는 프랑스식하고 영국식이 있잖아요. 근대 사회주의도 중국식하고 소련식, 유럽식이 있는데 우리는 국민들은 유럽식 사회주의를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좌파들은 중국식 사회주의, 그게 민족해방이고 소련식 사회주의가 PD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PD 계열은 소련 무너지면서 머가리가 나가지. 그러면서 PD 계열은 그냥 대한민국에서 후루룩 다 그냥 무너지는 건데, 이 NL들이 여러분 민족해방파, 주체사상파, 이게 마오이즘 국가관으로 지금까지 온 거야. 그리고 이 인간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좌파들 여러분 국가론이라고 졸라게 공부하는데 내가 알아. 뭘 아냐면 이 새끼들 그거 제대로 이해하는 새끼 족도 없었어.
그냥 이해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병신 같은 생각이 뭐냐면 국가론을 여러분 이렇게 인민의 해방, 당의 군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국가론을 받아들이니까 대한민국을 부끄러워해. 이 병신 같은 새끼들이요. 대한민국을 부끄러워하면서 얘네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위대한 혁명의 땅. 얘네들이 말하는 위대한 혁명의 땅이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얘들이 말하는 위대한 혁명의 땅이 중국하고 북한이 위대한 혁명의 땅이야. 위대한 혁명의 땅 중국, 북한 앞에서 자기네들이 창피해.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미군이 주둔하는 식민지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부끄러워. 이 병신 같은 새끼들이. 아니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새끼들을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골 때리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새끼들은요, 욕망은 미국을 향합니다. 욕망은 미국을 향하는데요, 명분과 자존감은 중국과 북한으로 향하는 정신병자 새끼들. 문제는요, 그 문제는 이 새끼들이 지금 대한민국 집권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여러분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새끼들이 눈치를 보죠. 눈치를 봅니다. 족밥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 새끼들이 이 정신병이 티가 나는 마지막 조건이 하나 있었던 거야. 이 정신병이 발휘되는 조건이 뭐였냐면 여러분 권력입니다. 권력. 이 씨발 새끼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이 정신병이 막 발현이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이 정권의 실체입니다. 이게 보세요. 삼권분립, 법치 개나 줘버린 겁니다. 개나. 삼권분립이나 법치관을 개나 준 거예요. 개나 준 거예요. 권력 유지 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이 권력을 뭐라고 하냐? Power for Revolution. 혁명을 위한 권력이기 때문에 무조건 혁명 때까지는 그냥 잘못이 있어도 조직 보위를 하고 진영을 유지하면서 우리 잘못 아니야.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고 국가론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추미애 같은 짓을 합니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서 지네들에서 이탈하면 변절자라고 하는 거지. 변절은 여러분 어떤 새끼들이 쓰는 말이냐면 종교인이 쓰고 이데올로기에 쩌들고 종교에 쩌든 새끼들이 타인의 종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새끼들이 변절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새끼들이 변절자라는 말을 쓰는 거에서부터 대한민국의 국가 이론인 똘레랑스라든지 언론 출판의 자유라든지 종교와 사상의 자유, 정당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게 저 종교인 새끼들의 변절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권 분립과 뭐 의회 민주주의와 행정부와 역관제 이런 거를 하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가를 하잖아요. 얘네들은요, 여러분, 얘네들의 국가 그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민주 집중제, 독재,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이런 게 여러분 국가 통치 국가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도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저 이 새끼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때 형성된 국가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진영을 지킨다. 이게 그때 형성된 이 국가 이데올로기일 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이 가지고 있는 국가 이데올로기 하에서는 저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따라선 권력 집중을 위해 자본주의 질서도 파괴하고 민주주의 질서도 파괴하고 혁명 세력이 그냥 민중을 개돼지들을 지도할 뿐이죠. 지금 대한민국 집권 세력이 친중적이고 반민주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을 왜 하느냐? 저들의 국가 이데올로기가 필연적으로 이 행동들을 낳는 겁니다. 그 사고방식을 어렸을 때, 20살 때 가진 거를 생각으로 유아적인 그 병신 같은 혁명의식을 30년을 길러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 이데올로기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식민지 독립투쟁, 반일항쟁,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막 독립투사들이 열심히 해서 만든 무슨 개뿔 같은 얘기야.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가 이데올로기의 핵심의 식민지 독립투쟁과 반일항쟁,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자본주의 교역국가, 제국국가가 제3세계 국가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이런 병신 같은 실책을 하는 거야.
제클리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도 급하니까 일본을 따라잡자. 일본한테는 질 수 없다. 이게 너무 사람들 동원하기에 간단하거든. 우리의 그 열등감, 그러면서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러면 맨날 전두환이 썼었던 얘기야. 국가국제체제에서도 우리가 서울올림픽을 통해 중진국 대열에 하고 우리의 컴플렉스, 서양을 향한 컴플렉스를 계속 그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하면서 우리는 키도 작고 근력도 작고 저 새끼들은 이만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도 열심히 온갖 컴프레스 다 동원 상태에서 열심히 하자. 그게 국가 이데올로기가 돼버렸다고. 그리고 국가의 운영법 따위는 별 공부하지도 않아. 일본도 그런 식으로 내위신을 했죠. 기획은 미국 형들이 해주는 거야. 대한민국은. 그냥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여기 오면서 잘한 건 미국 기획, 그 기획을 정말 잘 수행하는 대한민국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국가를 기획하고 이 나라의 대전략을 세운 적이 없어. 지금. 그러다가 이제 대전략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온 건데 대한민국의 우파들은 그 대전략을 세울 방법은 없고 멘붕이 오니까 그 대한민국 우파들이 멘붕이 오고 멘붕이 왔을 때 뭐를 하는 거야? 멘붕이 오니까. 형아들 아직은 기획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하고 성적이 흔드는 거지. 형아들 아직은 우리가 스스로 기획력이 없단 말이야. 야 니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야. 우리 아직은 우리 어렸을 때 보릿고개를 기억하는데 나는. 야 니네 컸어. 몰라. 독립해. 안 돼 형. 이스라엘 형도 유대인들이요. 우리 알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성실함과 똑똑함으로는 형네 다음이잖아. 와, 국가 이데올로기 자리에 기독교 복음주의자들과 막 이런 식의 돼 있으면서 대한민국 자체를 명실상부한 전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놓아야겠다는 이런 제국의 운영, 국가의 성장 전략, 대전략 이런 게 없어. 우파가 환장하는 거지. 나라들이 제국이 되는 순간 있잖아요. 나라들이 제국이 되는 순간 제국의 교육기관을 만들고 제국의 국가기관을 만들거든요. 미국이요 있잖아요. 미국이 제국이 되면서 첫 번째로 한 게 CIA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CIA가 뭐냐면 CIA 같은 데가 국가 이데올로기 도전 세력, 종교 다른 거, 그래서 도전 세력으로부터 지키고 그 나라의 국민들이 국가 정체성을 형성시킬 그 대전략을 짜는 데가 국가정보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정보기관, 국가 엘리트 교육기관을 제국은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 국가 엘리트 교육기관과 정보기관을 만들지 못한 거야. 프랑스 그랑제골 있고 그 영국도 정경대학 있고 그렇죠. 봐요. 서울대 얘기를 하는데 서울대는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일반 커리큘럼을 가르쳐요. 서울대가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여러분 서울대, 고대, 연대, 뭐 한양대, 성균관대 커리큘럼이 달라요? 똑같아. 커리큘럼이 똑같아. 어느 학교 가나 대한민국 종합대학교 가나 어딜 가나 커리큘럼이 비슷한 우수한 학생을 뽑은 그냥 일반 학교라니까? 서울대가? 국가 엘리트를 키워내는 커리큘럼이 아니에요.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국가 엘리트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사법연수원 하나 있었던 겁니다. 사법연수원 하나. 국가 엘리트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사법연수원 하나, 외교연수원 정도가 있었던 건데, 근데 사법연수원도 여러분 부족하죠. 법학만 가르치잖아. 그래서 여러분, 국가 엘리트 교육기관에는 뭐를 가르쳐야 되냐면요. 국가 엘리트 교육기관의 1번, 제국의 교육기관의 1번이 여러분 그거예요. 외교입니다. 외교 가르쳐야 되고요. 안보 가르쳐야 되고요. 무역 및 통상 가르쳐야 되고요. 국가 전략, 방첩, 첩보 말하는 거예요. 방첩, 그리고 법학. 이걸 기본 과정으로 삼는 대한민국 국가 이데올로기와 무역망 및 동맹을 지키는 국가 엘리트 교육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이 정도 수준의 통일한 국가면 그런 교육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국가 교육기관 있잖아요.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데는 여러분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이 국가 엘리트 교육기관이나 이런 걸요. 그거는요 좌파도 우파도 애지중지해.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가 국가론과 국가 이데올로기를 공유한다니까요. 좌파와 우파가 국가 이데올로기를 공유한다고요. 우리가 영국의 좌파고 영국의 우파야. 근데 우리나라는 좌파와 우파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는 공동체를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사이에 공동으로 그걸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없는 거라고. 그런 역사가 없고. 그러니까 국가 이데올로기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중국에서 수입해온 거야. 지금 NL은 중국에서 수입해온, 그러니까 중국식 사회주의를 수입해온 게 민족해방파인 거고요. 그 국가 이데올로기로 국가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 개판이 나는 거고. 우리나라 헌법이나 기타 등등 유엔에서 그리고 미국이나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법 자체는 그 당시에 제국들보다 더 선진적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더 진보적이었고. 우리나라 헌법이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질 때 있잖아요. 이렇게 정부 수립하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할 때 세상에서 가장 진보적인 헌법이었어. 미국 헌법보다도 더 딴 나라보다 더 국민적 권리를, 그 여성의 권리, 투표권이나 이런 것들 되게 권리적으로 막 사회민주주의 사상도 팍팍팍 이미 헌법에 들어가 있었다니까.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서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도 제대로 못한 가장 이상적인 헌법에다가 진보적인 헌법을 만들어놨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제국이 어디 식민지를 만들어서 제국이 아니라 자본 수출을 하는 제국이에요. 자본 수출하고 전 세계에 부를 확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제국의 기관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지키고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세계 10대 강국의 위상은 빠른 속도로 추락할 겁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그냥 나라가 잠시 미국의 기획,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할 때도 OEM 했잖아요. 시키는 대로 이렇게 오다가 맨 마지막에 몇몇 사람들이 국가 대전략이 있었지. 국가 대전략 몇몇 사람 가지고 있었던, 지금 재벌이나 이런 거에서 가져왔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이병철 회장 뭐 여러 가지 얘네들이 얘기를 하지만, 반도체하고 지금에 있는 산업 기반을 만든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상을 누릴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만든 사람들은요, 지도자들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식민지 국가 출신 중에서 여러분 이만큼 온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만큼 온 나라가. 그리고 저는 지금 이만큼 온 나라의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금 이 민족해방파가 위협하고 있고, 민주당 친중 정부가 지금 나라를 골로 가게 만들었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민주주의자들, 대한민국의 스스로 사회민주주의, 옛날에 주로 과거 PD 출신들이지. 사회민주주의자들도 본인들이 좌파적 정체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을 가진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지금 있잖아요. 사회민주주의자들도 난 우파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민족해방파들이 언제 사회주의자들 좌파 일원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회민주주의자들, 이 병신들이 자기들은 좌파고, 욕했네, 미안한데, 협력하자고 하면서 병신이라고, 난 형들 병신이야. 대한민국 사회민주주의자들 병신이라고. 지금 이 상태에서 대한민국 사회주의자들이 협력을 해야 될 상태는 NL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자들하고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연합을 해야 된다니까? 이 말이 어렵나요?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지금 여러분 이 국가 이데올로기와 국가를 정립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21세기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이 개새끼들하고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